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가정주부입니다. 15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 고충은 요만큼도 이해를 못해주는 신우와 그 신우의 뒤에 숨어서 착한 척하는 시부모님께 넌더리가 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우와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남편이 문제인 거지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만 잘하고 중심만 잘 잡아줬더라도 제가 애 키우는 엄마로서 이혼까지 결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저는 사실 남편에 대해 크게 감흥은 없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꽂혔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애정 공세와 사랑 고백에 저도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 시절 찍었던 우리 둘의 사진을 보면 같이 사는 이 남자가 사진 속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2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 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는 7살 많은 미혼인 신우가 있고요. 또 4살 차이 나는 형님이 있어요. 형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자식 다 데리고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왕래를 하는 건 신우뿐이지요. 신우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나이 든 부모님을 자기가 돌본다고 했지만 솔직히 제3자인 제가 보기엔 능력 없는 신우가 그나마 먹고 살만한 시부모님께 얹혀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본인은 진짜로 자기가 마치 무슨 큰 효도라도 한다고 생각하는지 늘 고개를 치켜들고 목이 빳빳했으며 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신우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무직인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남자나 만나봤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랑 지금 감정에 골이 깊어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남편이 시아버지께서 양주를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아버님 드릴 중저가 양주 한 병과 어머님 드릴 화과자 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신우가 제 손에 들려있는 쇼핑백을 보더니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 손에서 쇼핑백을 휙 낚아채 가는 겁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신우가 남편에게 빽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건강 안 좋으신 거 모르냐고 선물이라고 독약을 가져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신우에게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초면인 저에게 남자가 생각이 짧아도 여자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황당해서 뭐라고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께서 허허 웃으시며 신우에게 벌써 신우 노릇이라도 하려 드는 거냐며 조금 살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순간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뒤이어 어쨌든 사원 정성이 있으니 당신이 조금씩 아껴서 잘 마시겠다고는 하셨지만 도저히 이 집안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날 집으로 돌아와서 파혼을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누이가 너무 무서워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까지 말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며칠 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계속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한테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이제 지난번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끼리만 아는 그 특유의 눈빛 있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단단히 싫어하는구나. 아주 레이저를 쏘는구나 싶은 그런 눈빛이요. 그런 식으로 저를 매번 쏘아보는데 나중에는 그나마도 적응이 됐는지 신우 눈알이 걱정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렇게 저를 쳐다보다가 눈알 빠져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어떤 회사 제도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좀 눈치도 보이는 상황이었고 당시 상황상 회사를 그만두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곧이어 쌍둥이가 태어났고 본격적으로 저는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와 살림이었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아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저희 집을 친정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구했는데 이걸로 신우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요. 시부모님이 제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워낙에 형님의 애들을 이뻐하셨는데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데리고 이민을 가버려서 한동안 정말 서운해하시고 허전해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아이를 잘 봐주시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정작 형님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잠깐이라도 맡아달라고 하면 그건 질색팔색을 하시던 분들이 정작 당신들이 보고 싶으면 수시로 영상통화 거시고 오밤중에 형님네 찾아가셨거든요. 아무도 왜 형님네가 이민을 가게 되었는지 정확히 저에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지만 형님이 이민 가기 전 저에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고 지겨워서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이 시부모님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이미 지켜보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도 친정어머니가 편안히 아무래도 신혼집을 구할 때 친정하고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신우가 말 그대로 생난리를 친 거죠. 친정부모만 부모고 시부모는 남이냐며 손주들이 그러면 외가만 따를 거라는 둥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열불을 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가 싶었네요. 그 이후로도 신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했지만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어머님 생신은 토요일이었고 제가 전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아이들 데리고 아침 일찍 찾아뵙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쌍둥이 데리고 그 이른 시간에 어떻게 아침부터 오겠냐며 천천히 준비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아침 일찍 가려고 했어요. 전날 불고기도 재워놓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준비도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고 그런 건지 토요일 이른 아침에 남편이 가게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누수가 생겨서 매장이 물바다가 됐다면서요. 차는 한 대뿐인데 남편이 써야 했고 설령 제가 쓸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쌍둥이를 뒤에 태우고 운전하기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시댁은 차로 안 막히면 40분 막히면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가게에 나갔습니다. 2-3시간은 걸릴 것 같다길래 잡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양손 바리바리해서 점심 무렵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벨을 울리니 어머님께서 웃으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이제 저흰 신우 손에 죽었다면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신우가 쫓아나오더니 남편한테 빌어먹을 자식이라며 밀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영문도 모르고 현관 앞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왜 이러냐고 소리를 치면서 신우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희 뒤통수에 대고 악을 쓰면서 현관문을 닫는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왜 난리냐고 짜증을 내니까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저희더러 시댁을 무시하는 거네요. 시어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면서요. 남편이 아침에 전화하지 않았냐니까 너 말고 쟤라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이 집에 오지 말라면서요. 싸가지가 없다면서 시댁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따위로 할 거면 오지 말라는데 저도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집안에서 신우가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있으니 쌍둥이들은 울어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신우한테 그만하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해온 음식은 열어보지도 않고 부엌 귀퉁이에 놓고선 자기가 새벽부터 다 준비했다며 미역국이며 뭐며 늘어벌려 놓더라고요. 조미료 냄새가 풀풀 나는 데다 양도 얼마나 조금 했는지 성인 5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죽어도 제가 한 음식은 열어보지도 않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애엄마가 해온 것 좀 먹어보라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 거라고 하니까 신우가 그렇게 귀한 음식은 니들끼리나 먹으랍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상 앞에서 우는 건 차마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는데 신우가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도대체 왜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에 왜 전화를 안 한 건지 이유나 들어보자고요. 저는 애들도 있고 시부모님도 다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부모에 대한 도리도 모르는 것들이 누굴 가르치려 드냐면서 또 소리를 치더군요. 저더러 며느리 도리 같은 것도 모르냐면서요. 막말로 시집도 안 간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스웠어요. 저더러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길래 어쩌나 보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탁탁 밀면서 저더러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눈으로 윗사람을 쳐다보는 거냐며 말해보랍니다. 학교 다닐 때 어지간히 사고치고 다녔다며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더니 이런 거였나 싶대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행동 조심하시라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제가 자기를 돌게 만든다면서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손을 올리더군요. 제가 그 손을 잡아채고는 저도 똑같이 신우가 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신우 어깨를 밀었습니다.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고 호칭부터 고치라고요. 어디 무식하게야. 너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먼저 나오니까 뒤에서 따라 나오면서 저더러 방금 뭐라고 짓거린 거냐며 또 떠들어 보랍니다. 저도 악이 받쳐서 생쇼 아닌 쉥쇼를 했어요. 식사 때부터 감정은 이미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황이었으니 눈물이 절로 나길래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그렇게 내가 싫으면 이제 여기 안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신우에게 진짜 작작 좀 하라고 그러니까 형도 도망간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제가 해간 음식을 도로 다 챙기고 남편은 쌍둥이 챙겨서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인사는 드렸어요. 그러자 곧 아버님이 저희 뒤를 따라 나오시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곤 당신 딸이지만 성질이 못 같아서 그래도 윗사람한테 대드는 건 안 좋은 습관이지 않느냐고 하시며 이따 저녁에라도 아랫사람인 제가 신우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하랍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쩔 수 없구나 싶었어요. 죄송한 것도 없는데 집안 분위기 해치기 싫다는 이유로 억지로 사과하면 신우가 얼마나 기고만장할까 싶기도 했고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이 집구석이 얼마나 잘났다고 아무리 신우라지만 그런 인간한테 이렇게 수모를 겪나 싶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쌍둥이를 보고 있던 남편이 기분이 좀 풀렸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이제 누나한테 전화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노려보니 적당히 해야지 자꾸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면서요. 앞으로 자기 부모님이랑 누나 하나도 안 보고 살 거냐면서 이쯤에서 숙이고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누나도 충분히 저를 용서해 줄 거랍니다. 그제서야 퍼뜩 드는 생각이 이 인간도 그 집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어제 네 누나한테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물으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 누나가 나한테만 욕했냐고 당신한테도 빌어먹을 자식 등신이라는 등욕이란 욕은 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물어보니 펄쩍 뛰면서 자기 누나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저더러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저더러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릿속에서 어떤 줄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신우와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곰곰이 되씹어 봤습니다. 문득 제가 산후조리하면서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가 생각나더군요. 불어난 몸은 빠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모유수유까지 하느라 무릎과 발바닥이 안 좋아져서 걸음도 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힘들게 축하드리러 시댁에 갔는데 정작 저에게는 어떠냐 괜찮냐 한마디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는 이렇게 집에 왔을 때라도 푹 자라며 안방으로 남편을 밀어넣더라고요. 가게에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면서요. 식탁을 치우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통증으로 더 서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설거지는 신우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신우에게 시어머니가 또 한다는 말씀이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도 결국 일은 우리 딸이 다 한답니다. 암만 그래도 딸만한 며느리가 없다면서 한숨을 내쉬는데 아픈 제가 죄인이 따로 없더군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더 기고만장해진 신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사라지기 전까진 제 시집살이는 끝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일어난 남편에게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그동안 잘 참고 지내놓고 이번엔 왜 이리 유난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자기는 가게 나가봐야 되니까 집에 오면 마저 이야기하자면서 속 좀 달래고 있으랍니다. 전혀 진지하게 듣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을 친정 부모님께 가서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잘 사는 줄만 알았던 딸이 와서 통곡을 하고 울어대니 두 분 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냐? 이혼하라 하시더군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니 그런 말 말라 하시면서 애들도 줘버리랍니다. 애들 주고 새 시작하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어머니도 아버지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하시면서도 키우겠다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만 못 키운다고 해도 누구 하나 너 욕하지 않으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은 현관문을 들어설 때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눈치를 보니 신우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신우와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는 남편을 보니 이 집안에서 정말 나만 등신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은 새까맣게 잊었는지 저에게 저녁을 차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아직도 기분이 안 좋냐며 자기도 피곤한데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모두 다 필요 없으니까 아이들도 당신이 키우라고 대신 이 집에서 나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걸 눈치챘는지 이야기 좀 하자더군요. 저는 더할 이야기 없으니 챙겨든 짐하고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을 남편하고 보낸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제가 애들을 키운다고 하면 그 점을 볼모로 저를 놔주지 않을 시댁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방법이 없었어요. 전셋집의 경우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남편이 저에게 가게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제가 추궁을 했고 그제서야 신혼집에 쓰려던 돈을 가게에 썼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지만 배는 불러오지 화만 내고 있어선 될 일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누나랑 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도 명절이나 생신을 제외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애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다 늙은 부모님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냐며 저에게 다시 역성을 내더군요. 역시 집어릇해 못 주내라고 제가 내뱉었고 남편은 저더러 그런 여잔 줄 몰랐답니다. 나도 너가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남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데 왜 이렇게 잔말이 많냐고 쏴붙이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애는 못 키운답니다. 자기 혼자 장사하고 애들도 어떻게 키우냐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변호사 끼고 이혼 소송해봤자 수임료 떼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러면 내가 애를 키울 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만 제때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 만나는 건 허락해주겠다고요.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 두 글자가 핸드폰 액정에 뜨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리고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걸었나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는 한껏 차분한 목소리로 이혼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네 덕분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가 저더러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하길래 제가 신우한테 그쪽이야말로 똑바로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신우가 설령사과를 하려고 건 전화였다 하더라도 제 입에서 말 한마디 곱게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그러자 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저도 아니었으니까요. 약속된 장소에 나가니 신우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애들까지 있는 사이에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며 저더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가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러자 남편은 정확히 제가 바라는 게 뭐냐고 또 묻더군요. 말하지 않았느냐. 신우하고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신우가 있는 한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다. 애들도 보여주기 싫다고요. 시부모님은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을 볼모로 잡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이게 다 당신하고 신우 때문이라며 두 여자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 마음 하나 헤아려주질 못했냐며 사과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이라고 신우나 시어머니와 특별히 다른 언행을 보여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이혼은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하시면서 그래도 손주 크는 건 보고 싶으니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얼마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신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 달에 2번은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면 되겠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1년에 1,5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2배를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애들이 둘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요. 신우는 또 그새를 못 참고 저더러 날강도 같은 것이라고 욕을 했고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신우 뺨을 때리더군요.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고요. 둘째도 외국으로 피난 가게 만들더니 셋째까지 기어이 이혼남을 만드냐고.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라며 한숨을 쉬는 시아버지께 신우가 찍소리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약간 불쌍하면서도 고소한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단 제가 말한 대로 1년에 1,500씩 줄 것이고 대신 훗날이라도 제 마음이 풀어지거든 다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언제라도 제 마음이 풀어지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까지 주고서라도 이혼한다고 드니 다들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1,500만 원을 이체시켜 주셨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어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길래 그동안에 정갈 곳이 없으면 저는 친정에가 있을 테니 전셋집에서 하나씩 정리하라고 했네요. 이제 며칠 뒤면 이혼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마음은 너무나 편하고 한결 가볍습니다. 핸드폰에서 신호 프로필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엔 지금도 저에 대한 악담이 가득하지만 이제 기분이 상하지도 않아요. 저러니 아직까지 제 짝도 못 만나고 지 부모 괴롭히며 살지 싶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제 알바는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너무 참지만 마시고 한 번씩 질러야 할 때는 내질러 보세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대접해줍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